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25%, 나스닥이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16일과 17일에 있는 FMC 회의에서 그 금리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비컷 가능성도 시장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에 9월에는 약세장이 연출됐었는데 금리나 기대감으로 시장이 그 약세를 극복하는 중이라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긴축 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가능성 이걸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약 3회 정도 인하를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당국자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세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 하겠잖아요, 제가. 그로 인해서 위험에서 이제 고용 약화로 우려를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쪽으로. 그런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죠.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고용 약화는 관세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정말 해결이 될 건가? 저는 이제 그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일하고 12일 날 그 지표 발표했습니다. 이게 FMC 전이죠. 오늘 9월 9일이니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일 날 발표했고요. 시장 예상이 3.3% 예상인데 7월과 같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2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2.9%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2% 정도 상승했을 거로 보이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3.1. 예, 근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근원이 3.1로 아마 동일할 거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지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오르고 있는데 이 브로드컴 상승이 상당히 영향이 컸습니다. 3.8%또 올랐어요. 전날 10% 올랐는데 3.8%또 올랐습니다. 어저께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샘 올트만의 오픈 AI 칩을 그 브로드컴에서 만든다고 하죠. 이 삼성전자가 정말 여기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HBM 납품하기로 했고 또 테슬라에도 HBM 납품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샘 올트만 오픈 AI 칩을 만든다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 샘 올트만이 만드는 것은 5조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가 4조 달러니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중국에서 어저께 잠깐 설명했지만 알리바바가 AI 칩 좀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그 H20를 공급해가지고 시장을 저변을 넓히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이제 실패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승인을 또 안 해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다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역시 그 브로드컴이 성장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선두지만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만 써야 되는 어떤 독주적인 어떤 AI 칩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눌러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후발주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시장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그동안 HBM 납품이 엔비디아에 좀 약했죠. 약했습니다. 뭐 저사양 A10T에 뭐 삼성전자 칩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중국에 일단 수출이 뭐 많이 되지 않는, 이번에 실적 발표에 별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브로드컴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매우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아주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우가 횡보에 아무것도 없고요. 올라친 횡보입니다. 이 월봉상으로 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목표치가 더 올라가려면 지금 강력한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기서 계속 횡보할 수 있죠. 다우는 21,885까지 올랐죠. 올라온 상태. 그래서 일단 최고치. 월봉상으로는 지금 뭐 이 슈팅이 들어오고 있는데 슈팅이 지금 나오시는 게 23,000대거든요. 지금 한 3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거의 꽉 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물론 다우가 더 돌파해가지고 연장선까지 간다 그러면 시간이 공간이지만 나스닥은 여기서 이제 더 돌파할 수 있는지 의문이죠. 엔비디아가 시총이 제일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가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종목들이 그 시총을 많이 좀 넓혀줘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죠. 한번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이 대통령과 그 여야당 당수, 그죠? 당수가 만났었죠.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야당 대표가 그 양도세 기준 상향을 뭐 제도를 그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죠. 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 기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 대통령이 상향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진행이 돼요. 지난번에 시장에서 이 부분이 주가를 내리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박스권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지, 시장 얘기에서는 이걸 해결되면서 분리과세도 좀 더 뭔가 방향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책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자사지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의무소가 3차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 도입이 예고된 제도인데요. M&A 때 소수 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주주가 상정회사의 지분의 25% 이상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 최대 주주가 되잖아요. 그때 일반 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을 이제 매각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그 시장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주가가 기업이 좋아서 해외 수출 경쟁이 좋아서 이런 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이요. 정책 테마거든요, 정책 테마. 그동안 국내 시장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3차 개정, 상법 개정안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저께 대통령의 어떤 대중 양도세 상향 검토에 대한 이슈가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또 숨어있는 의무 공개 매수제도,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의미를 좀 부여할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이 정책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집권당과 집권당이 아닌 곳의 어떤 국회의원 숫자도 달랐고, 또 그 대통령의 어떤 의지의 문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어서 오늘도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강한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코스피가 막판에 어저께 선물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3,800억. 그래서 막 선물로 눌렀는데 막판에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렸는데, 그 이유가 어저께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한국거래소를 찾았대요. 거기서 그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 하면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을 또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관료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모습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현물만큼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을 이렇게 살려주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게 시장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승 동력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관세 문제를 이겨내서 기업 실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좋은 장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기업 실적이 어떻게 해결될지, 특히 지난 주말에 LG엔솔하고 현대차에 불법 체류자 300명 그쵸? 체포해가지고 석방했죠. 석방했는데 그 현대차에서 이로 인해서 내년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이제 실적이 정책 플러스 실적, 요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9월이 되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나올 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테마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